계속기업 가적에 대한 의견 거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에 다가오다 보니까 상장사들이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 기한이 이제 주총일로부터 일주 전인데 그때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절을 공시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소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디폴트 없이 운영돼야 된다는 가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만약 올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디폴트 난다면 작성된 재무제표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폴트 난 회사의 재무제표는 다 틀렸다는 내용입니다. 회계감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의견이고 올해 망하냐 안 망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계 계속기업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줍니다. 그러나 회계의 계속기업 전체가 의문이 있지만 사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적정 의견을 주고 본문의 강조사항과 주석을 기재합니다. 제 경험상 그 회사가 1년 내에 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감사 기준서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 그 자본 잠식을 공시하자마자 그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견도 적정 의견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갱신이나 상환이 불가능한 차입금의 만기 도래입니다. 최근에 PF 사업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준공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경우가 지방 사업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망한 겁니다. 차입금 연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무 비율의 악화입니다. 그 원가율이 70%로 매 수년간 7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올해 갑자기 뭐 90%가 됐다. 근데 적당한 사유를 들지 못한다. 그럼 회사가 원가율이 90%가 아니고 마이너스 뭐 110%, 120%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데 회사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경험상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는 1년, 2년을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이제 또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적자가 이제 어느 정도를 벗어나서 상당한 영업 적자를 냈다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 디폴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급자와의 거래가 신용에서 현금으로 이제 변경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거래처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신뢰를 만족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또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음식과 물품이 안전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1년 또는 2년 안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없는 경영진의 퇴진. 간혹 이제 부실 상장사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모두 다 팔아버리고 소액주주가 1대 주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주요 고객 또는 주요 공급자의 상실. 주요 부품을 이제 단독 벤더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간혹 단독 벤더가 이제 그 노사 분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공급에 차질이 돼서 경쟁자한테 그 고객들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대단히 성공적인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저희 한 20년 전에 MP3로 인해서 어떤 특정 벤처기업이 굉장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그 기계를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요. 사과라는 어떤 회사가 그걸 복제해서 만드는 바람에 그 회사가 존속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회계감사 기준세는 한 대충 이렇게 한 열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삼아가지고 그 디폴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회계감사인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자구책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봐야 합니다. 그 자구책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경영 개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경영 개선 계획은 이제 제품을 판매를 증가시키겠다 아니면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게 이제 구조 조정이 인력을 이제 자를 수 있고요.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제품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은 이제 차입금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 그 롤오버라고 하죠.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기존 주주로부터 신규 투자를 이제 확충한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에는 경영진이 내놓는 자구책에 대해서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달성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의견을 줄 수 있는데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에 하나를 주어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계속개혁 가정 상황이 기사에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이런 징후에 있는 회사들은 투자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이런 회사들이 또 화끈합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또 단기간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는데 반대로 또 갑자기 또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 가급적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거를 이제 돌다리도 두들기며 이제 나가야 되듯이 이런 거를 이제 회사를 이제 걸러내서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